저는 아주 어릴 적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증인 삼아 맹세했습니다. 저는 로마의 적이 되겠습니다. 그 짧지만 무거운 맹세는 제 운명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 저는 자랐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와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전사가 되어.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저는 코끼리들과 수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하얀 죽음이 도사린 알프스를 넘어섰습니다. 바다 대신 하늘을 가로질러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패배를 모르는 지휘관. 저 한니발 바르카의 전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와 우리 카르타고는 제1차 포엔이 전쟁 이후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를 불씨가 숨어 있었지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의 무릎 위에서 로마에 대한 깊고도 짙은 증오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바르카 가문의 숙명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로마는 반드시 꺾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꺾일 것이다. 기원전 219년 저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로마 동맹국인 사군툼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경고했습니다. 물러나라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타협은 카르타고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분노했고 제2차 포엔이 전쟁의 불길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다를 통해 이탈리아로 접근할 것이라고. 그들의 상식은 그러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측을 조롱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미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알프스를 넘겠다고요. 그것은 신을 시험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 하늘을 찌르는 설산을 앞에 두고 저는 9,000명의 기병, 37마리의 거대한 코끼리, 그리고 5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눈보라 석을 걸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죽음을 부르는 눈사태, 야만 원주민들의 기습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행군 동안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18년 마침내 저는 병사들과 함께 이탈리아 북부의 평야를 밟았습니다. 로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논리, 그들의 상식, 모든 것을 깨부순 저의 행군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는 한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로마 군단을 찾아 나섰고 첫 번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트레비아 강 전투. 로마군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강의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이어진 트라시메누스 호수 전투에서는 로마 역사상 손꼽히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병사 1만 5천 명이 호수와 산 사이에 갇혀 거의 몰살당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무력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심리로 싸웠습니다. 로마의 자만심을 자극했고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을 이간질하고 로마를 점점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탈리아 대지를 피로 물들이며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기원전 216년 로마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병력을 모았습니다. 8만 6천 명. 저의 병력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였습니다. 칸나이 평원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중앙을 약하게 보이게 배치했습니다. 로마군이 거기에 파고들게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양날개가 빠르게 돌진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완벽한 이중 포위 전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포위망. 그날 로마는 5만 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장군, 귀족, 평민의 구분 없이 대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로마는 무릎을 꿇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로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르타고 본국은 여전히 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로부터 배웠습니다. 아픔을 삼키고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소년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스키피오. 그는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고 제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로마는 저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의 배후 이베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스키피오는 놀라운 속도로 이베리아의 요충지들을 정복했습니다. 저의 보급로가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마치 천천히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결국 전쟁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려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북아프리카의 자마 평원. 마침내 저와 스키피오가 마주했습니다. 저는 코끼리를 앞세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완벽히 대비해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흘려보내고 보병과 기병으로 반격했습니다. 로마는 승리했고 저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지중해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별은 저물었고 로마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카르타고로 돌아와 개혁을 시도했지만 로마는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살아있는 한니발, 그 자체가 위협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동쪽 세계를 떠돌며 언제나 그림자처럼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 후 로마의 소나기가 저를 다시 조여올 때 저는 조용히 독배를 들었습니다. 로마는 내 죽음을 원했다. 이제 그들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니발 바르카는 결국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로마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끝내 저의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한니발처럼 싸울 수 있을까? 저는 세상의 경계를 넘었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한니발. 저는 전쟁을 예술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